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성한 삶의 유혜연, 유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성인 자녀와 잘 지내기 시리즈로 쭉 했는데, 자, 지난 시간부터 오늘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 자식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춘 것을 초점을 살짝 돌려서 부모 스스로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부부의 재배치,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이다. 예, 노후 대책이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의 재배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성인 자녀, 즉 자녀가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모는, 즉 부부는 부부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서로 부부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적으로요, 공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재정적으로 이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느 포인트까지는 다 재정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서서히 독립하면서 사실 많은 것들이 부부 중심으로 돌아와야 해요. 근데 이게 긴 세월 사실은 자식들에게 이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부 중심으로 돌아오는 의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부부 중심의 삶과 가정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 재설정과 함께 정말 신나는 일이 일어나요. 저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신혼기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신혼 때처럼 부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집에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아직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2년 더 남았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성인 자녀들이 뭐 따로 살든지 같이 살아도 일단 많은 시간들이 이 부모에게 삼촌 남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서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어떻게 시간을 보니까 중요하지만 또는 각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각자 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후 계획,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잘 실행이, 정말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현재 50대, 60대, 저희 같은 부모들은 부모님들을 봉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이제 밑에 세대부터는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기대하거나, 자식이 노후 대책이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없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로 스스로의 노후를 어떻게 잘 계획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오래 사셨지만 저희들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훨씬 더 오래 살 거예요. 100세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선택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이 계획과 준비는, 그리고 그 준비의 실행은 100세가 넘을 때까지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후의 시간이 참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노후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마 자녀들에게 어려움, 짐이라고 표현하면 좀 슬프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으면, 기억합시다. 우리 할 수 있으면 계속 일하고 돈도 열심히 모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돈을 모아서 큰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돈보다는 일이다. 일을 해서 돈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보다는 관계. 예,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신 그 전문성을 잘 살리면서 그곳에만 제한 두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저희들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1년 반
그쵸? 1년 반 전만 해도 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 일을 새롭게 도전했고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일을 도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신중년으로서 새로운 일을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새로운 거, 너무 허황된 거, 그런 투자는 안 되겠죠. 그쵸. 막,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퇴직금이 있어서 막 퇴직금을 얻다가 넣으면은 막 수익에 막 20%, 30%막 이렇게 준다는 이런 것들은 그런 투자는 조금 허황된 거죠. 그래서 그런 너무 허황되거나 너무 수익이 좋거나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면서 조금 더 규모 있는 삶. 뭐 아이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집이 필요해요. 방이 3개, 4개 필요하지만 이제 부부만 남았으면은 어떠한 규격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재정과 연관해서 너무너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재정 지원을 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요. 부부가 100세까지 살 것을 다 준비한 후에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자식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본인 스스로 재정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없다면 결국엔 그게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것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또 건강해야겠죠. 뭐 80대고 90대면서 뭐 20대, 30대처럼 펄펄 날아다닐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제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하지만 저도 다시 마음가짐을 갖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식사하시는 것 이런 게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생활, 교회를 가시고 또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어떤 그룹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몸도 건강해지는데 그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제는 삶의 의미 바로 그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관계를 그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일을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 이거보다도 그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그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삶이 보람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고 좀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는 막 그 있잖아요. 막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막 자식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런 시기가 있죠. 필요하기도 한데 이제 5, 60대들은 이제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고 좀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글로도 남기고 또한 마음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돌아봐서 집에 필요 없는 물건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집 물건들 정리하는 것도 노대책 준비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심플 라이프라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심플 라이프, 그래서 단순히 삶만 심플한 게 아니라 정말 삶에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내가 베풀 수 있는 축복을 잘 나눔으로써 누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지금의 축복을 잘 누리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자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자식들이 다 떠나서 이제 나는 여태까지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나는 미래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미래가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래서 미래를 향해 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거 사실은 자녀들을 지원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무슨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도전받았어요. 저도 좀 받았어요. 90살, 90살 먹은 할아버지께서 이 오토바이는 새로운 그 면허증을 따야 된다 그렇죠. 그래요. 125인가 그 cc가 넘는 것은 이제 다시 면허를 따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90의 할아버지께서 이 250cc, 300cc 오토바이의 운전 면허를 따시는데 한 번 이제 실패를 하셔갖고 1년 내내 그걸 연습해서 91살에
그걸 따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이제 내가 미래도 없고 뒷방 늙은이로 뒤로 앉아 이럴 때인 것 같은데 정말 새로운 것을 도전하셔서 그걸 이루셨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90인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50대 우리? 그렇죠. 예. 50대, 60대 또는 예. 70대 80대까지도 이제 이게 보편적인 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해 볼까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부밖에 없어요. 남의 남편에게 신경 끄고 남의 아내에게 신경 끄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 함께 준비하며 멋지게 살아가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정말 제일 크게 줄 수 있는 거는 아파트 물려주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부모의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유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